마른가지 실천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최근 KBS 창원총국의 악의적 보도, 선거 개입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질 나쁜 방송행위를 규탄합니다. 특정 후보 물어뜯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KBS 방송은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가 한국 남동발전 사장 당시 사전 선거운동이 확정된 것처럼 재탕, 삼탕 우려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선관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은 은폐하고 왜곡해서 시민들, 유권자를 보도했습니다. 1년의 방송 보도가 KBS 창원 총국장의 지시인지 기자의 단독인지 도무지 공영방송 가치를 상실하는 행위에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불공정은 특정 후보 띄우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점입니다. 특정 정당 후보 띄우기만 했습니다. 표본수와 질문 형태, 질문 순서 등도 불공정함을 모르는 시민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한국 남동발전 사장 제임씨의 지역공헌 활동 등의 사안이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는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1년의 한국 남동발전 직원을 조사는 선관위 역시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KBS 방송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을 한 셈입니다. 특히 선관위는 KBS 방송 담당 기자를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KBS 창원방송국을 상대로 수사 대상 제외라는 사실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마치 수사 의뢰 전환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한 점에 대해 방송국과 담당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KBS 창원방송국은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후보자를 비방하여 당선, 낙선의 역량을 줄이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를 해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는 당선의 역량을 줄이고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낙선의 역량을 줄이는 목적이 가득 담긴 보도였음을 삼척 동자도 손가락질 할 만한 공영방송이라고 말하는 KBS의 수사판 보도였습니다. KBS 창원방송국과 담당 기자의 공탕 보도 자료가 명백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며 선거에 개입한 정황과 증거가 자신들의 보도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보도 자료에는 첫마디 그렇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의혹 속보라고 시작하며 마치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라고 난 듯 한 보도는 특정 후보를 낙선의 역량을 줄이는 목적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방송국이 특정 후보만을 헐뜯거나 흑색 선전을 한다면 방송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의 선거 개입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은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허위사실 공표. 객관적으로 허위된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낙선의 역량을 줄이는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비방,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마치 사실인 듯한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하길 바라는 정치 현수막이 지금 창원시 전역에 뒤덮였습니다. 즉 당락의 키워드가 된 셈이니 선관위는 진위와 시시비비를 따지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KBS 창원 총국장에게 묻겠습니다. KBS 창원 방송을 조종하는 윗선이 있습니까?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처럼 이탄의 망령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후보 당선 왜 이러십니까? KBS 방송 담당 기자의 단독입니까? 그렇다면 중징계 처벌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는 선거 후에도 이대환 기자 징계 처벌을 요구하고 규탄 내를 하겠습니다. 창원 총국장님 몰랐습니까? 승인한 것입니까? KBS 창원 방송인 공영방송입니까? 공명방송입니까?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전달된 바 처벌 대상이 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언론의 악, 언론의 혐오, 악순환으로 변질되어 사회 갈등을 키우고 신뢰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보도 품질과 공정성이 극도로 추락했습니다. KBS 방송국 이대환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사상이나 감정, 행동 따위에 공감하여 그와 같이 따르하는 공명입니까? 아니면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나리는 공명입니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방송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그건 기자입니다. 공표하게 한 자 KBS 방송국장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는 괜찮다는 막가파 보도입니까? KBS 방송 총국 이현 기자는 첫째, 공영방송이 불공정 방송이 되게 한 점. 두 번째, 특정 후보 낙선에 영향을 주는 선거 개입으로 보여지는 점. 셋째, 사실을 호도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한 점. 넷째, 공명인지 언론의 힘으로 여론을 조작한 점. 다섯 번째, 창원 시민을 우롱하고 공정방제 신뢰도를 추락시킨 점 5가지 등으로 반드시 KBS 창원 총국은 중징계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고 무례함보다 더 추잡한 흑색 선전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기괴한 일을 시도했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따가운 지적과 보도가 되어야 할 KBS 방송이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 흑색 선전에 새 전방에 나선 것은 실로 안타깝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 아닌 특정 후보 진영을 지지하는 유튜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후보를 따라다니며 지지하는 모습은 막장 유튜버들의 행동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곧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KBS 방송국이 공영방송으로 공명정대한 보도를 하는지 특정 후보 대상으로 불리하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낙선에 영향을 주든 당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의 보도를 지속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선관위도 지난 방송보도 자료에 이어 또 설계설지도 모를 선거 개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직선거법의 잣대를 KBS 창원방송에게도 포함시켜 공정한 선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KBS 창원 총국 담당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명예훼손죄 등으로 반드시 강력한 고소하여 힘을 남용하는 자가 더 이상 할구를 칠 수 없도록 시민의 힘을 보태어 앞장서 주십시오. KBS 방송 기자가 마치 검찰 수사하듯 하는 행위, 시민을 우롱하며 유권자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보도 등이 더 이상 우리 창원에 할구할 수 없도록 해주시고 선관위는 언론도 공직선거법상 외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자분은 이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에 5월 16일 날 보도된 내용의 첫 마디가 앵커 아나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전 선거운동 속보라고 첫 마디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쳐보신 것 같아요. 사전 속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내용이 들어오고. 근데 내용을 쫙 보면 결코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 어떨 때는 스카프를 보여줬다가 어떨 때는 모자리를 보여줬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걸 계속 그렇게 공탕 보도라고 제가 보는데 지금은 선관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강기훈 창원시장 후보가 여기에
범죄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후보자가 때리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후보자가 때리는 자가 되어야만 그 기본적으로 우리 기부 제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공기업 사장이 탈당을 하려고 공기업 사장이 계신데 거기서 오는 계약자에게 선물 주는 행위를 어릴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가면 기념품 주고 구내식당에 식당도 가서 먹고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 우리 공기업 준혁신도시가 진주로 갔습니다. 그때 공기업이 우리 쪽으로 와달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런 사태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여기 좋은 준혁신도시 했다면 좋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뇌물을 막 줬다 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좀 안 맞는 이야기 계속 보도하는 KBS에게 방송에게 그리고 기자에게 선관위는 분명히 조사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잣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 경남일보 이현수 기자입니다. 네. KBS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이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언론의 후보 검증 보도 자체도 선거 개입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특정 보도 방식만 문제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재 신문에는 사전 선거 운동, 기부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냐면 우리가 다 끝내고 아침 7시든 저녁 9시든 뉴스를 봅니다. 그 뉴스의 보도의 그 꼭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사전 선거 운동 의미가 있는 기부 제한, 기부금을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 일반 지나가는 분을 딱 보여주고 물어보면 제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사전 선거 운동의 중에서 그 말만 가지고도 당선과 낙선의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한 표라도 안 주겠죠. 왜 청렴해야 되고 도덕성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데 MBC 여론조사나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또 반경 후보가 더 많습니다. 희한하죠 이게. 이제 그런 이 점이고 두 번째 검증을 해야죠. 검증은 똑같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취재를 쭉 이뤄오면서 보면 특정 후보는 폭행을 하고 공무원을 폭행을 하고 폭력을 했고 그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쪽 치우침일 수도 있겠다. 옛날 지나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 폭행을 왜 안 합니까? 공무원을 쫓았는데 발로. 그리고도 검증이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증도 후보가 4명이 나왔으면 4명에 대한 검증 안 좋은 것만 보내든지 좋은 것을 칭찬해 주든지 이렇게 보도돼야 공정하다 생각하는데 KBS는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약간 바로잡고 싶은 게 네. 그 폭행 부분 기준 나갔습니다. 언론에서 그 부분은 잘못하신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예, 대표님 보니까 바른가치 실천 운동이라든 거의 선거 때 주로 나오셔가지고 좀 민주당 쪽 후보들 공격하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그 강경 후보 측 캠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질문하시는데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선거 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확하셨네요. 제가 해양 신도시 때문에 유시서 맞죠? 유시서 저한테 그때 질문을 기억나십니까? 네. 해양 신도시에 엄청난 조사를 검찰을 제가 드렸는데 저한테 부시장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했죠. 네. 당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해양 신도시는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지만 유시서 분한테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도 이상하게 다룬 데도 많아요. 그럼 제가 선거 때 나왔다고 왜 그런 고의를 이야기합니까? 근데 선거 때 언제 나왔던가요? 최근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2023년 11월과 2022년 10월, 2021년 8월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활동이 없으시다가 거의 선거 기간에만 거의 주 활동하시는 거고. 선거 2022년도가 3년도가 선거 기간이죠. 선거 기간은 2022년도면 2022년 4월이었을 건데 그때 4월이었다면 6월에 선거였으면 제가 1월달, 2월달 쭉 있었어야 될까? 선거 내용이 있던가요? 주로 이제 허성무 전임 시장하고 백승규 시의원 이쪽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셨죠. 아주 악질적이잖아요. 마산 해양신도시 같은 뉴스 잘 알잖아요, 그죠? 그 내용하고 제가 그 최초에 서울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 내역을 여기 틀었어야 되는데 검찰로 넘겼죠. 그 내용 안에 보면 허성무 시장 전 시장에 있을 때 있는 덕구하고 대외협력단이 이름이 나와요. 그 검찰과 일단은 발표를 안 하셨는데
그다음 그 안에 돈도 나와요. 검찰에 줬죠.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승관이가 그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승관이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 이렇게 호도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좀 전에 승관이에 물어봤어요. 질의를 했어요. 직접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당사자는 조사과에 있는 담당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해당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양 후보 측에서 서로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말은 남동 발전만 수사 의뢰 검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신청했다 그 말만 했대요. 본인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승관이 측에서. 아까 뭐 승관이 측은 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승관이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승관이는 무슨 결론을 그러니까 냈습니까? 그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썼지만 승관이 당사자는 이 말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럼 어떤 저는 말을 좀 전에 했다는 확인을 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확인했는데 아니 그 그러니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동 발전만 수사 의뢰를 했답니다. 어디 자기들 수사하게 검찰 수사하게 승관이가 승관이가 검찰청에 남동 발전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만 발언을 했대요. 해당 기자에게. 자 그러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의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후보가 때리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 근데 또한 들어보세요. 얘기를 제가 해야 되니까. 모르시니까 내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선거를 그 모르시니까 모르시니까 네.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선거법 114조에 대한 그 혐의점으로 수사를 했대요. 예. 그래서 14조는 어떤 기부행위 네 기부자 기부행위. 예. 네네. 예. 그두 가지만 이야기했대요. 이거는 제 해석일 줄 모르는데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아니 해석 제가 해봐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선관위가 직접 저한테 선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시죠. 팩트만 저도 이야기합니다. 후보가 때리는 자는 후보가 때리는 자라고 결정이 되어야만 네. 그다음 기부자는 또 적용을 받습니다. 그걸 맞죠? 이 사람이 후보냐 아니냐는 것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 해야만 그 다음에 기부 제한도 적용이 되거나 어떤 법도 적용이 되죠. 후보가 때리는 자의 조건에 안 맞으면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습니까, 제 말이? 아니 그 부분은 또 예, 후보가 그 부분은 되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강기훈 후보가 네. 강기훈 후보가 때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는 어떻게 하려 하면 탈당했죠. 남동 발전 한국 아니 남동발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기자회견문의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부분에서 팩트부터 일단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기자회견문이 이미 혐의점은 지금 없다.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니까. 제 말은요. 그러니까 승관이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승관이 확인해 보시지도 않고 어떤 기사에 난 내용만 가지고 지금 마치 지금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승관이 최소한 확인해 보시고 기자회견 하시라고요. 승관이는 아직 확인 안 했는 게 많잖아요, 그죠? 혐의점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 오늘 기자회견에 제가 앞서서 승관이 질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승관이 담당자는. 그러니까 최소한 기자회견 문이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팩트가 그러면 이제 이대한 기자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당하는 걸 그거는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이 두 아니, 번째 아니, 단락이 잘못됐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성관이가 공정심을 잃었다. KBS가 공정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방이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당락에 영향이 안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KBS 주죠.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당락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따로 할 건데 네. 질문은 하시고 예. 네. 저는 그렇습니다. 당락에 이게 시민으로 봤을 때 당락에 문제가 없을 것이냐? 있다고 봐요 저는. 왜 저거 그럴 수 있나? 손 대표님 그 지금 이제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네. 최소한 승관이 먼저 확인하시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손 대표님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뭐 K 보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본인의 지금 보도자료 기자회견문도 잘못됐다고요. 이 한 부분 말하죠. 이 한 부분 말하는 거 한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한 게 아니고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승관이는 했어요. 아니 뭐 첫째 지금 첫 페이지에 제일 중요하다고 까만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쪽만 잠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인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신 건데 그러면 후보자가 대리는 자가 아니면 기부자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은퇴하면 본인이 안 들어가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자, 대표님은 이 부분을 이제 K 방송에서 그러니까 호도 방송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 방송이 악의적이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 가면-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지금 가면 KBS는 완전히 확인하고 한 거예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사진 어쨌든 선거로. 아니 역으로 봐야죠. 아니죠. 하시는 기자회견 내용에 지금- 참가자부터 잘못했다고요. 아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럼 순간이면 아니 이유는 유명 기자님이 지금 방송하는 것이 만일에 사전 선거 운동 그다음에 기부 제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맞죠? 맞으면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됐다는 사실처럼 보면 되잖아요. 자, 제가 그거는 먼저 드릴까요? 아 그리고 유시저 그 기자님한테 말씀을 네. 드린 거는 그러니까- 선거 때 제가 선거 때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해양시도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많았죠. 네. 네. 저기서 파츠들 보죠. 뭐 반박하신 내용 많지만 저희가 뭐 이 자리가 법리 해석을 하거나 뭐 싸움의 공방의 자리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것도 다른 지금 선배 동료 기자 선배들한테도 제공하는 이야기인데 하나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있는데요. 확인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 게 후보 114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성립했기 때문에 114조가 의율이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지금 우리 손 대표님께서 지금 알고 그러시는지 노력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인 독립심의기관인 인터넷선거보드심의위원회에서 이미 2차 이가 강가가 됐어요. 신청에는 이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 뭐 모르죠.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제8조 5항에 운영되는 설정 법정위원회예요.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운영하는 탄핵 권위 있는 심의기관인데 저희 모델관에서 1차로 지금 각각 요청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네. 일단 그걸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그 지금 선관위가 협의점을 하지 못했다면 왜 강변 후보가 사장했었던 남동발전에 기관 자체 공직선거법 114조 위반 혐의로 범죄를 수사했겠습니까? 일단 숨긴 게 아니고요. 이 구성 요건에 대한 요건이 다 의율이 됐어요. 후보자가 되려면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114조가 됩니다. 맞죠? 네, 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아시면서도 이런 기초적인 법적 사실을 단식 측에서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선관위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강 후보까지 가기 위해서는 3일 전까지 못 받았고 압수수색 못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건 없다. 그래서 세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사실을 저희 기사에도 적시를 했고 저희 그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무혐의가 되면 수사기관은 처분하려고 그러거든요. 무혐의라는 말 자체가 선관위는 종결만 하시는 것 아니 진짜 문제가 없거든요. 그걸 아시면서도 특정 후보를 비호하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무혐의로 왜곡하시는 건지 그걸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뭐 이게 이렇게 되면 공방이 될 것 같아서 길어지고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라는 게 근데 지금 KBS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아니요 강국권 측에서 자 그러면 제가 저희는 좀 이 시간에 했어요. 제가 기자님이 그 선거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분이 지금 후보자가 되는 사람 맞습니까? 지금 말 그때 당시에 아닌 것 같습니까? 그건 아시겠죠? 아니 후보가 후보자- 되는 자로 인정받았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후보가 되리는 자의 인정을 아니죠. 후보가 되리는 자면 바로 압수수색 선관위에 물어보세요. 정관이가 압수수색을 왜 못해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정관이가 압수수색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이양 기자님은 자기 약간의 이양 기자님은 딱 그래요 지금 무조건 이분하고 무슨 적대시 되는 것처럼 한동안 쏘아붙고 있습니다. 계속 공탕성탕 계속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내용들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그래요. 사전선거운동 속보라고 했잖아요. 무슨 특별한 속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관위는 압수수색 할 수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조금 이제 뭔가 오늘 뭐 특정 그걸 앞으로 오신 거 아니니까 아, 예. 네, 언론에서 입장 통하시니까 하나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유시서 기자님, 네. 제가 선거 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거 때만 나왔다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보면 비슷한 기사가 시기가 그 시기에 있어요. 제가 2021년부터 해가지고 마산해양 신도시가 그때 기사가 났습니까? 언제 마산해양 신도시 서울 기사가 언제 났어요? 개인적으로도 간청하고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예. 예. 그두 분이서 하시고 예, 여기 공적인 자리고 자, 하나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마무리합시다. 그 개별적으로 좀 하시고 자 지금 다툼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쟁점 중에 하나가 선관위가 행위 없음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사 의뢰 요건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개인 단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캠프라인 관계자가 나온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수사에 힘점이 없다고 보는 거 제가 책을 보면 아까 저 이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가 데리는 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홍남기 시장이실 때도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후보가 데리는 자가 돼야지만 이 성립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이 후보자가 데리는 자에 대한 성립 요건이 되느냐 이거를 선관위에서 아직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맞다 안 맞다를 하기 전에 이걸 터뜨리면 안 된다니까. 적어도 제 방송은 왜 후보가 되는 자면 당연히 기부 제한 되겠죠. 그렇게 몰아가겠죠. 근데 후보자가 되는 자가 아니고 탈당하려고 공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왔을 때 그거 하는 기름불 주고 한 거를 그걸 지금 와가지고 후보자 되는 자 맞지 않느냐 안 맞잖아요. 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따질 게 아니라 그 선관위가 아, 끝까지 아니. 우리가 했으니까 선관위를 따져. 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후보자가 되는 자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관위가 해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한번 마무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됐지? 예. 저는 KBS가 이걸 계속 곰탕 우리 먹기식 보도를 함으로 해가지고 득이 될지 신이 될지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이양 기자님이 공명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명일 수도 있겠고 공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후보가 나오면 정책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간으로 뿌려나가는 KBS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